합당 문제로 이제 강하게 반발을 했던 강득구 의원이 합당 관련해서 자신의 페북에 글을 하나 올렸다가 급하게 삭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제 저거를 저녁 때 접하고 되게 놀랐어요. 간단한 해프닝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뜻을 함께했던 지난 한 주 동안 그렇지. 동지한테 보낸 겁니다. 나는 그렇게 봐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네, 맞아. 그렇죠. 네, 그랬는데 어. 깜짝 착각한 거죠. 근데 어쨌든 그만큼 지금 정신이 강득구 없다. 의원이 정신이 없는 상태다. 굉장히 지금 거의 멘붕 상태에 빠져 있다. 난 정청래 대표가 당 대표를 재선하는 거 반대한다. 그것도 선하기 반대할 수 있죠.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네. 그 차원에서 멈췄으면 이게 그렇게 크게 안 됐어요. 음. 그런데 무슨 문제냐? 모두가 차기 권력을 장악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 문제에 관한 대통령이 발언할 수 없다는 걸 안 거예요. 대통령이 발언한 순간 대통령 자체가 위험해지거든요. 그게 제일 나쁘죠. 예. 그걸 그런- 이용해서 그런 상황을 대통령이 이용했다는 자기가 게 제일 대통령을 나쁩니다. 대변하는 거예요. 이게 나쁜 거예요. 아. 이런 권력투쟁은 당을 파괴합니다. 한마디로 나는 정청래 당대표가 재선하는 거 반대합니다. 이건 할 수 있어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정청래가 싫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 아무 문제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이 뜻과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른 얘기예요. 이때부터는 뭐냐? 대통령이 당무 개입을 할 수 없다는 조건, 아. 또 민주당의 입장.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에 관련해서 어떤 발언도 할 수 없다는 것. 기껏해야 정무수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정치인이 그것을 이용한다는 건 제가 보기엔 룰을 벗어난 것이다. 정청래 대표의 합당 추진 과정에서 굉장히 방법이 거칠었던 부분은 존재했거든요. 그건 물론. 네. 그래서 그 거칠었던 방법에 대한 부분조차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굉장히 불필요한 갈등이 더 커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뭐냐면 그냥 저 정도면 잘못한 거 인정을 하면 되는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막 실드를 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반발심이 과도하게 커지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부분은 인정하고 그만큼만 비판받고 저는 그게 가장 건강하다고 보거든요. 유시민 작가 절대 앞으로 모시지 말라고 애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좀 댓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카톡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시민 작가는 친명 세력을 다 죽이고 문재인 세력으로 민주당을 장악하려 한다는 거야. 실제로. 그렇게 난 도움. 그래서 유시민을 절대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생각하는 친명 세력은 누굽니까? 네. 저 이거는 누구를 험담하려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자 그분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이현주 의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구요? 이현주 의원. 친명의 친명 핵심. 세력의 핵심의 핵심 이현주 이현주 의원. 의원. 저한테 정말 충격 받았어요. 솔직히 충격적이에요. 말씀드립니다. 솔직히. 제 진짜 유시민은 절대 매불쇼에 출연시키면 안 되고 이현주는 진짜 친명이고 이재명 정권을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이기 때문에 이현주 의원을 출연을 많이 시키라는 거야. 나는 이게 도저히 동의가 안 되는 세계관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을 가장 심각하게 공격했던 인물이 이현주 의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가장 강력하게 도왔던 인물이 유시민 작가야. 그럼 유시민이 정신 나간 사람 아니고서야 이재명을 대통령까지만 만들고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이재명을 죽일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야. 정신 나간 유시민이 아니고서야. 말이 안 되는 세계관이잖아요. 그렇죠. 토마스 홉스라는 리바이어든을 쓴 철학자가 있어요. 잘 많이 알려졌을 건데 이렇게 권력투쟁을 할 때 사람들의 심리적 요인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재원이 있잖아요. 민주당 내의 재원. 그 재원을 서로 내가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경쟁심. 첫 번째 있어요. 대신 이것만 있으면 이렇게 싸움이 안 갑니다. 두 번째가 뭐냐? 상대가 나를 죽일 것 같다는 느낌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 두려움. 반드시 이 두 가지가 개입되고 마지막이 뭐냐? 내가 전체를 위한다는 공명심이 섞여요. 사람들이. 이 세 가지가 섞이는데 그렇죠. 어떤 상태에 빠지냐면 너무 많이 빠지면 자기는 경쟁심과 상대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건 제거하고 공명심만 있다고 착각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지금과 같은 그런 분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거짓말을 한 게 아니고 그럼요. 세 가지 정서적 요인 중에서 언젠가 어느 순간 너무 과도하게 몰입하다 보면 내가 공명심. 공명심. 그런 상대를 불신하게 됐던 원인들은 불신이 아니에요. 공명심에서 나온 거야 모든 것이. 그러다 보니까 과도하게 그런 식으로 극단화되는 거다. 그건 권력주의는 심화되면 언제나 생겨나는 거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크게 마음에 담아들지는 아니다. 저는 정치가 매일매일 어찌 보면 권력투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력투쟁을 지금 이 합당 이슈와 맞물려서 해야 될 상황이냐. 또 합당 이슈와 맞물려서 권력투쟁을 하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치열한 권력투쟁으로 결국 번져간 거를
사람들이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느낀 거야. 옛날부터 인간들이 갖고 있는 일종의 속성이었기 때문에 경쟁심, 그다음에 상대에 대한 두려움, 그다음에 내가 전체를 다 이해하고 있고 리드하고 있고 지배한다는 공명심. 이것이 결국 공명심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나야말로 진짜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고 가장 사랑한다라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이게. 그래서 너무너무 절실하게 최욱 씨한테도 그런 장문의 카톡을 보내고 네. 너무너무 열심히 온갖 커뮤니티에 글을 쓰시는 거예요. 네. 이거는 그냥 한 게 아니다. 김어준이가 기획하고 양정철과 상의하고 정청래와 무슨 누가 손잡고 뭐 어떻게 한 거고 배후에는 문재인이 있고 그거에 복귀를 원해서 나가서 얘기한 사람이 유시민이고 막 이런 식의 얘기를 만들어서 돌리는 거예요. 네. 밑도 끝도 없는 얘기가 너무 많아. 이 이슈가 생겼을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대의. 이게 선거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거냐 아니냐. 유효한 거냐 아니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어떤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논의로 계속 끌어올리고 다른 잡설들을 배제하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저는 정치인이었다고 봐요. 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네. 그런 점들에 대해서 당원들이 흥분하거나 오해할 수 있는 지점들을 최대한 그러니까 제거해 가면서 사실 이거는 우리가 이런 점을 바라보고 지금 논의를 해야 되고 그런 논의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 얘기를 안 하고 오히려 그런 상황을 조장하더라. 이재명 대통령도 과거에 가장 악마와의 가장 최대 조심해야 될 게 피해자지.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이거라고 몇 번을 호소하셨어요. 네. 민주당 내에 누군가가 대통령을 음해하려고 한다. 대통령을 뭔가 괴롭히려고 한다. 대통령을 엎으려고 한다. 네. 누군가 그러려고 한다는 생각이 내한테 든다. 나한테. 그럼 내가 지금 상당히 위험해지고 있다는 네. 걸 아, 자가 진단하셔야 돼. 이재명 대통령 말씀을 꼭 한번 전해드리고 싶어요. 너는 왜 나와 생각이 다르냐며 색출하고 망신 주고 공격하면 당장 기분은 시원할지 몰라도 민주당은 물론 민주진영 전체에 큰 피해를 줍니다. 마치 집안에 폭탄 던지는 꼴입니다. 상대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끼리 싸우느라 자멸하는 것보다 더 나쁜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상대를 가장 쉽고 빠르게 제압하는 방법이 이간질입니다. 이간질의 유효한 명단이 나돌고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님을 비난하는 웹 이미지까지 보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민주당의 주축인데 적으로 규정하다니 말이 됩니까? 우리 지지자가 아닌 사람이 반복해서 공격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2025년 3월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재명 대표가 직접 페이스북에 쓰신 글이에요. 네. 우리가 지금 굉장히 이 중요한 시대를 지나가고 있다는 생각을 다 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예민해져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 예민함이라고 하는 것을 늘 그게 지향해야 되는 방향은 어떻게 민주정부가 성공할 것인가. 그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내란 세력을 선거를 통해서 철저하게 승리를 통해서 고립시킬 것인가. 저는 이런 여러 가지 혼란 상황이 하필 우리 사무사 그러니까 사사로움을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걸 인생의 모토로 삼았던 이해찬 총리님 떠나신 과정에서 이게 겹치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안타깝고 속상할 뿐입니다. 원래 심리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어떤 사람도 자기 생각이 틀렸다는 생각을 그 자리에서 받아들인 사람은 없어요. 네. 심리적으로. 노무현 대통령 때 상처를 좀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 처음에 노무현 대통령을 정말 의원 때부터 너무 사랑했고 좋아했는데 대통령이 막상 되고 나서 대북송금 특검을 받을 때부터 충격이었어요. 그때마다 저한테는 굉장히 큰 쉽지 않은 고비였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좀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왜 그랬냐면 비판하는 게 내 지식인의 태도라고 생각했더니 그리고 나서 한참 지난 뒤에 내가 지식인으로서 이런 태도를 갖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 게 아니구나. 정치를 너무 쉽게 내가 글로만 배웠구나. 그러면서 제가 자기반성을 하고 깨달은 건 뭐냐면 어쨌든 대통령이 우리 진영 또는 진보적인 진영이 올바른 진영이 있다면 비록 나에게 상처를 주더라도 끝까지 지지해야 된다. 저는 비판은 지지가 아니라 당파적 지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저는 첫 번째 태도는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저에게 상처를 주는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모든 면이 너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네. 혹여 살다 보면 그런 날이 올 수 있잖아요. 올 수 있죠. 저는 그때도 이재명을 지지하겠다는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민주당 내에 노무현 대통령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부분을 학습했다고 생각해요. 그 태도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언제나 끝없이 당내 권력 투쟁은 있게 마련이다. 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청와대가 조용하고 당이 시끄러운 건 바람직한 모형이에요. 당내 권력 투쟁이 일어나면 항상 똑같은 태도예요. 무조건 이긴 사람 편든다. A라는 대통령이 윤석열을 검찰총장을 시키려고 해. 그러면 그것도 그래 내가 지지하는 대통령이니까 이것도 응원해 주자. 이게 맞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에이 그러면 안 돼. 아니 그때 뉴스타파 구독자 다 빠지고. 아니지 잠깐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윤석열이면 안 되죠 당연히. 아니 그때도 문제가 있었던 것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고 뉴스타파 그 당시에 그래 그 당시에 뉴스타파 호루라기 불고 그랬었어요. 네, 그 당시에. 예, 근데 그때는 뉴스타파가 공격을 받았다고 윤석열을 칭송하고. 네. 그때는 제가 보기에는 언론이 중요하죠. 사실은 최욱 씨 같은 사람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정확하게 윤석열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제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어요. 지금이야말로 자기가 본 국제 정세에서 민주주의가
국제 경쟁력의 초석 중에 초석이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가능하기 위한 조건이 뭐냐? 가장 중요한 조건이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다.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토론이라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죠. 총장 인사 검증할 때. 인사검증할 그런데 그때 워낙 국민적 지지도가 높고 워낙 영웅적 이미지가 있었어요. 있었죠. 그러니까 뉴스타파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저는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상처예요. 지금도. 김태효가 그 속초부대 방문한 적이 있다고 그렇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예, 담배 폈잖아요. 네, 그게 2023년 말이거든요. 그 이후에 제가 새롭게 확인한 거는 국가안보실 2차장 인성환도 방문했습니다. 이건 처음 나온 사실이고 속초부대랑 정보사 안양사령부를 방문했습니다. 안보실 2차장이 거기 갈 일이 없거든요. 네, 간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고 그리고 12.3 내란 때 판교에 HID 특수대대장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판교에 그 HID 특수대대장이 대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요. HID 부대 전체를 동원하겠다라는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HID 특수대대장은 속초 외에 있는 다른 안가나 다른 사무실을 방문할 수가 없어요. 근무지 이탈입니다. 그때 국방부 일반 명령으로 인사초안 나왔을 때 그 명단 확인하고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그럼 누구의 명령으로 이제 이 대대장은 즉 그때 판교로 왔냐? 네네네. 일단 노상원의 지시로 판교에 왔고 이때 특수대대장이었던 이 사람 아직도 정보사 백여단에 있냐? 네, 지금도 아직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는 정보 보고를 받았더라고요. 정보사의 무인기 공작 관련해가지고. 그럼 이게 국정원이 보고를 받으면 근데 계속 나오는 이름이 한 명 있어요. 홍장원 전 차장님이 알고 계셨을 수도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의혹을 제기를 하시더라고요. 보고 프로세스 상으로는 HID 부대에서 되게 특이한 공작 또는 대북 공작할 때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면 안보실과 국정원 1차장한테까지 보고가 들어간 건 맞습니다. 무인기 공작 관련해가지고 안보실에 보고를 했습니다. 네. 정보사에서? 네, 정보사에서 보고했습니다. 네. 근데 그 안보실에 최종적으로 보고를 받은 사람은 인성환 아니면 김태호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우모중령이 관련해서 정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김태호에게 직보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홍익표 수석을 만났습니다. 홍익표 수석이 전한 통합에 관한 대통령의 입장은 통합 찬성입니다. 현재 상황상 지방선거 이전 통합은 어렵지만 지방선거 이후에 합당을 하고 전당대회는 통합 전당대회로 했으면 하는 것이 대통령의 바람이라고 합니다. 총리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의 정확한 입장을 확인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나 홍 수석이 전한 내용이었습니다. 전날 페북에 홍익표 수석을 만난다는 내용이 있는지 찾아봤어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페북에 올리려고 작성된 글이 아니다. 누군가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글입니다. 예, 그거는 이제 확실합니다.